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 MBC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원주, 춘천, 강릉시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먼저 원주시장 선거에선 원광수 현 시장과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원창묵 전 시장까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예측됐는데 1대1 가상 대결에선 구자열, 원창묵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원 시장을 앞섰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원광수 현 원주시장이 24.6%,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21.9% 지지를 얻어 2.7%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었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17.7%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광문근 현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12.5%로 10% 넘는 지지를 받았고 최재민 현 강원도 의원 5.2%, 조용기 현 원주시 의장 2.7%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잘 모름 등 유보층도 14.3%에 이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30.4%로 20.5%를 얻은 원창묵 전 시장, 12.5%를 얻은 광문근 부의장을 크게 앞섰습니다. 다음은 1대1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구자열 전 비서실장과 원광수 시장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구자열 48.3%, 원광수 31.2%, 두 후보 간 격차는 17.1%포인트로 구 전 비서실장이 원 시장을 앞섰습니다. 원창묵 전 시장과 원광수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원창묵 42%, 원광수 32.8%, 9.2%포인트 차로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원 전 시장이 앞섰습니다. 광문근 부의장과 원광수 시장의 가상 맞대결에선 광문근 40.7%, 원광수 33.8%로 6.9%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1.4%로 과반을 넘었고 국민의힘 27.3%, 지지정당 없음이 9%,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가 더불어민주당을 60% 이상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원주시장 후보 선택에서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소속 정당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실무 경험과 능력, 도덕성과 청렴성, 공약과 정책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통과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원광수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못함이 49.2%, 잘함이 32.8%로 잘못함이 과반에 근접해 시민 2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 MBC 3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시장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장은 다자 대결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육동한 현 시장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송미 기자입니다. 육동한 현 시장이 33.2%로 다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2위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 17.1%로 1위인 육 시장과 16.1%포인트,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이재수 전 춘천시장 12.4, 허소영 민주당 부대변인 10, 원선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6.5, 국민의힘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 5.4,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5.2% 순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8.6%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입니다. 육동한 42.9%, 이재수 16.1, 허소영 9, 원선희 6%로 육 시장이 다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부동층은 22.4%로 2위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정광열 21.6, 한중일 14.9, 최성현 11.9%로 오차 범위 내여서 1, 2위 간 뚜렷한 우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43.8%로 1위 후보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6시장이 국민의힘 3명의 후보와 각각 맞붙었을 때 모두 절반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 3명의 후보는 모두 20%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6시장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장 후보 선택에서 중요 요소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실무 경험 및 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소속 정당도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약 및 정책, 도덕성 및 청렴성, 소통 및 리더십 순이었습니다. 춘천시 유권자들은 능력 중심의 후보 검증을 중시하면서도 정당 구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현실적인 선택 기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번엔 강릉시장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이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25.9%, 더불어민주당 김한근 후보 16.8%,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11.6%로 김중남 후보가 2위 김한근, 3위 김홍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심영섭 10.7%, 국민의힘 권혁열 9.1%, 더불어민주당 김현수 6.2%, 국민의힘 최익순 4.8%, 국민의힘 김동기 2.9% 순이었습니다. 김중남, 김홍규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김중남 후보 39.9%, 김홍규 후보 27.6%로 김중남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김한근, 김홍규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김한근 후보 34.5%, 김홍규 후보 28.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현 김홍규 강릉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1%, 잘못하는 편은 24.2%로 부정적 응답이 62.3%로 나타났고 잘하는 편 13.7%, 매우 잘함 10.4% 순으로 긍정평가는 24.1%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43.4%, 국민의힘 35.2%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고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0%, 진보당 1.3%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강릉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조백송 강원 희망교육포럼 상임대표가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과의 단일화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조 대표는 유 전 장학관과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여론조사가 실시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장학관이 제안한 통합선대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고 범보수 후보들 간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자치가 소수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입법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철회됐는데 원주시의회가 보름 만에 다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개최한 것은 원주시의회 출범 이후 역대 처음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수강료 부정사용 논란이 된 단계동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명의 위원이 번갈아가며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최대 임기를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투명한 수강료 관리를 위해 읍면동장이 수시로 입출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위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원주시의 정기점검과 관련 기록물 보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수강료 관련 기준을 체계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가 4건 제출됐고, 일부 의원들도 주민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대신 그거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은 더 큰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공정과 신뢰를 잃은 당계동의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제는 자율성만을 말하기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자율이 과연 자치인가를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소수에 의한 사유화와 봐주기 구조를 끊고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당계동 주민자치위에 대한 원주시 감사와 경찰 수사 의뢰, 그리고 조례 개정까지 주민자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의회 셀프 포상 논란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의회가 약속했던 대로 새해 첫 회기에서 포상 조례 개정에 들어갔는데 아예 포상 대상에 도의원을 포함시켜 셀프 포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주는 민간인 표창에 도의원이 12명이나 포함됐다는 MBC 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의원을 포상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는 포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이뤄진 도의회 셀프 포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들끓자 강원도의회는 올해 회기가 열리자마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도의원이 대놓고 셀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문제만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한 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기준을 정확히 하고 단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의원 포상은 문제가 없고 단지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선출직 도의원이 스스로 상을 받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의사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들 스스로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원도의회는 또 포상 대상자가 의원일 경우 민간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민간위원을 누가 어떻게 추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서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눈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강원 산지에 1에서 3cm,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 내리겠고, 비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1mm가량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원주가 영하 2도, 횡성, 영월, 평창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림청이 설 명절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한시 개방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가임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를 개방하되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은 제외됩니다. 임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 운행하고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는 휴대하거나 사용을 절대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화물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하루 동안 횡성 지역 국도에서 화물차 단속을 실시해 24건을 적발했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어제 하루 교통안전공단과 우천면 국도 42호선 우황검문소에서 단속을 했던 결과 무면허 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 24건을 적발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형사 입건됐고 체납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정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엔 원주와 영월에서 화물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그 전달에는 원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해 10명이 다쳤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평창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선수가 초, 중, 고교를 졸업한 봉평면 일대에선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의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선수는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훈련과 선수 생활을 해왔고 특히 김 선수의 아버지가 봉평면에서 스키용품 대여점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농민들의 농산물 가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를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농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소 19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설비 마련 없이 가공시설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에 맞는 기술을 전수하고 필요한 자재도 지원합니다. 또 횡성군은 오늘 13일까지 농업인 20명을 모집해 2달 동안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도 실시합니다. 영월군이 상동읍 청년마을 공유 주거시설 상동별곡의 운영업체를 농업회사법인인 밭멍으로 선정하고 2월 말부터 운영합니다. 상동별곡에선 지속가능한 농업교육, 워케이션과 한 달 살기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마을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상동별곡은 청년들의 지역 체류를 위해 추진된 공유 주거 공간으로서 청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연휴 시작 전날에 평균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설 연휴 기간보다 평균 7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